용띠는 12간지 중에서 5번째 띠로 무진년, 경진년, 임진년, 갑진년, 병진년에 태어난 진년생을 가리킨다. 달은 음력 3월, 계절로는 봄, 절기로는 청명부터 고구를 지나 입하전까지, 한자로는 진을 뜻하며 오행으로는 토, 음양으로는 양의 기운에 해당한다. 용띠는 청명과 고구의 절기를 품고 있는 진토의 소임을 맡은 띠이다.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때 심으면 무엇이든 잘 자란다. 이 때문에 식목일이 바로 청명 무렵인 것이다. 이처럼 무엇이건 형상을 갖추면서 쑥쑥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진토의 기운이다. 청명을 지나 진월이 되면 진한 묘월의 튼 새싹이 용소 숨치듯 자라올라서 굵게 뻗은 줄기가 된다. 이로 인해 생명은 하나의 줄기로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가서 보다 많은 가지와 이파리를 펼칠 수 있게 되고 보다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목으로 자라서 유용한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목 기운이 커질 대로 커진 것이 진이다. 그러므로 그 상을 용에 비유한 것은 절묘한 점이 있다. 진의 시기를 지나면 이후 양 기운은 분산하기 시작해서 화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에 비유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진토는 앞서 형상을 갖추기 시작한 묘목을 계승해서 목의 형상을 완성한다. 목의 형상을 절정으로 끌어올려서 한 마리 용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띠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흐름을 계승해서 더욱 발전을 도모하여 한 차원 높은 단계로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적 사고에 능하다. 적절한 방식으로 형상을 결정짓는 결단력도 있다. 즉 되물릴 수 없도록 결정을 짓는 과감한 결단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용띠들은 새로이 일을 시작하는 능력은 다소 약한 편이다.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임목과 묘목의 소임을 맡은 호랑이띠와 토끼띠의 역할이 있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진토의 소임을 맡은 용띠의 몫인 것이다. 이처럼 결정을 짓는 용띠가 큰 기운을 펼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고 할 때 그 기세를 그대로 이끌어 꿈을 현실로 바꾸어줄 큰 힘이 필요한 순간 또한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런 용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용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용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용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색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10가지가 있다. 무진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번째 해이다. 천간이 무이고 지지가 진인 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무진년생은 1928년, 1988년 황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경진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17번째 해이다. 천간이 경이고 지지가 진인 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경진년생은 1940년, 2000년 백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임진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9번째 해이다. 천간이 임이고 지지가 진인 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임진년생은 1952년, 2012년 흑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갑진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41번째 해이다. 천간이 갑이고 지지가 진인 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갑진년생은 1964년, 2024년 청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병진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3번째 해이다. 천간이 병이고 지지가 진인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병진년생은 1916년, 1976년 정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환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용띠의 지지인 진의 반환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북쪽과 동북쪽 사이의 북북동 방향이며 시계 방향의 한시 방향이다. 방위의 경계선은 각각 30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북북동 방향은 북동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환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잡은 대로 말이 가게 되니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면 움켜잡으니 돈, 재물과 관련이 많은 신살이 된다. 반환살 방향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반대 방향인 천살은 재물이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다. 반환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내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살은 역경 후에 따라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신살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반환살 방향의 특징은 신뢰이고 재물을 부르는 믿을 만한 장소인 것이다. 세 번째, 2024년을 맞이하였으니 50원 동전 24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풍수학에서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4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환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환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을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관세음보살 큰 보살님께 귀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세음보살은 불가에서 12지신 중 진년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소망을 다시 정확하게 듣고 미처 들어주지 못했거나 아미타 부처님께 잘못 보고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보살이시며 인간들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두 정확하게 들어 아미타 부처님께 사실대로 보고하여 그들이 훗날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살이시다.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살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용띠는 용의 해를 맞아 뜻밖의 경사도 따를 수 있지만 생각지 못한 이슈가 발생하면 뒤늦게 몸이 바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어리석다. 비록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뜻밖의 행운이 갑자기 찾아들어 모든 것을 상승시킬 정도의 의외성이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운수이다.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끝맺음해야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갑진년의 용의 해 용띠는 열정과 야망이 풍부하며 매우 좋은 길성인 색가가 2024년 한 해 동안 용띠를 비호할 것이다. 또한 귀인의 도움이 있을 것이며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귀인의 조언과 도움으로 사회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좋은 인맥을 많이 쌓을 수 있게 된다. 귀인과의 협력으로 용띠는 직업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매우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변 사람 중에 용띠를 질투하여 발전을 막으려고 할 것이니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쁜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한다면 2024년은 뜻밖의 행운이 찾아드는 대운이 함께할 것이다.